예, 이번 주는 2월 1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입니다. 1월 30일, 31일 그리고 2월 1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통해서 네. 전화 조사원 인터뷰. 여기 이제 저희 그 뭡니까 열심히 표현해서는 전화 면접 조사 이렇게 됩니다.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라 의뢰하신 곳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 지지도, 또 차기 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쭉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직무수행평가가 3주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는 아닌데요. 이번 주는 지난 1월 4주에 31이었다가 29로 2%포인트 긍정률이 하락했습니다. 이 10%대 긍정률이 참 오랜만입니다. 작년 4월이라고 하니까 벌써 한 9달 정도고요. 이렇게 20%대로 하락했는데 네. 지금 잘 보시면은 33에서 여기 조금만 더 키워서 보시면은요. 네. 하락할 때 1월 2주 33에서 그죠? 3주 32, 4주 31. 네. 이게 1%포인트 격차로 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29로 갔을 때는 2%포인트로 격차로 지금 빠졌습니다. 아하. 요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원인 분석을 하고 뭐 국민께 뭡니까 사과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사과, 또 뭐 일부 야당에서는 수사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 당당하게 뭐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네. 지금처럼 하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1%, 2%죠.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요 흐름. 차트만 분석했을 때는 지금 살짝 더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부정률은 63에서 63 동률입니다. 아하. 63. 자.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높아요. 예전 고점이 62이기 때문에 63은 이게 지금 50%대에서 60%대로 확 올라간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변동은 오차범위 이내이고 여기서 올라갈 때 이게 5%포인트 격차여서 네. 부정률이 이제 뛴 건데,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어떤 대국민 어떤 뭐랄까 소통 행보 이런 게 좀 많이 좀 부족했는지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다. 예. 이게 이 그래프를 보니까 11월 둘째 주에는 긍정이 36까지 갔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부정이 55였어요. 예.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한 두 달, 이제 석 달 돼가는 상황인데 7%포인트 빠졌죠. 그때는 비교가 쭉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 기간을 이제 놓고서 전고점을 36으로 잡을 때는 지금 7%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하향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작년 1월 2주부터 지금까지는 빠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 빠지냐 아니면 반등하냐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이유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국정 기조의 전환이 흐름상으로 보여야 필요한데 그게 급격하게 나타날지는 지금은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현실화된 악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굉장히 좀 미온적이다. 국민 민심을 이렇게 어루만지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걸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 주관식 평가 이유를 그럼 보면서 저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긍정 평가는 291명 하셨는데, 그분들께 왜 긍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1등이 뭐냐? 긍정 평가 이유 1등 모름입니다. 24% 나왔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24% 모름. 2등은 외교입니다. 직전주보다 3%포인트 빠져서 18이 됐습니다. 네. 뚜렷하게 뭐 3% 정도 움직인 거는 없고요. 뭐 계속 보시다시피 뭐 경제 민생 있긴 있는데 9%. 그다음에 국방 안보 있죠. 열심히 한다 뭐 이런 태도적인 측면. 서민 정책 복지도 있는데, 요 모든 거를 오른쪽에 부정 평가 이유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면 그렇네요. 안타깝게도 우리 부정평가하시는 629명의 어떤 그 유권자 응답하신 분들 응답자들은 경제 민생 물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되게 지금 어렵다. 엄동설한인데 어렵다. 또 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무슨 뭐 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거부권 행사가 3%포인트 많아져서 5%가 됐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 중에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거부권이란 게 윤 대통령 입장, 대통령실의 얘기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부정평가한 분들의 생각에는 거부권 행사 왜 하냐,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큰 이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원칙이라면 네. 사실 아주 작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작은 정당도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가이드가 국민 민심에는 네. 딱 와닿지 않는 듯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와 같이 거부권 행사라고 무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5%가 거부권 행사다. 네. 이것 때문에 난 부정평가한다라고 하실 정도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긍정평가 이후에 보면은 거부권 행사 1%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1% 긍정평가 이후로 평가한 사람들이 1%, 그러니까 291명 중에 1%라는 것이고, 그렇죠. 부정평가 이후 중에 보면은 629명 중에 5%가 이거 잘못했다.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죠. 상당한 차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이번 정권은 이 1%, 291명 중에 1% 거부권 행사 잘했다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렇죠.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민심과 좀 다르게, 대다수의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 베이스에서 10배입니다. 네. 10배의 격차입니다. 아하. 거부권 행사 때문에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10배 더 많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 때문에 긍정평가하시는 분들보다. 물론 그렇게 거부권 행사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네. 수량적으로 10배의 응답하시는 분들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부정평가하신다면 이분들의 마음도 분명히 그렇죠. 국민의 마음으로서 네. 어루만지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등이 소통 미흡이거든요. 3등은 독단적 일방적입니다. 네. 이거 소통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정응답자 중에 18%입니다. 경제민생물가가 19, 네. 소통이나 뭐 일방통행이다라고 하는 18%입니다.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3% 줄었다고 하지만 6%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순위로 보면은 5번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작은 수치 아니에요. 계속 1, 2% 나오고 막 이랬었었는데 지금 6%로 이렇게 확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 이거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됐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거부권 행사 문제도 5%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거 전부 다 외생 변수에 의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뭐 기조, 태도 그런 부분에서 민심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덫에 걸렸다. 그렇죠. 아니면 뭐 종북 인사, 뭔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공작을 벌인 것처럼 프레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부정평가 이유만 이제 놓고 본다면 글쎄요,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수치만 본다면.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되어 있지 이게 이제 명품백이나 그런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해명이나 그러면 뭐 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수사를 뭐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명품백 하나가 아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게 이제 특검법으로 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그분도 사실은 실형을 지금 살고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덫에 걸렸다. 종북 안타깝네요.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마치 거부권 행사를 이것 때문에 부정평가하시는 이 분들 목소리보다는 거부권 행사로 긍정하시는
요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야 될 거를 좀 너무 작은 부분에 지금 치우친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졌을 때 부정률이 무려 5%포인트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63으로 뛰었죠. 지금 거부권 행사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긍정률은 2%포인트 하락하는 그 격차가 지금 확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글쎄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게 전반적으로 여당과 여당 후보들 총선에 나가는 후보들한테 지금 굉장한 그래요. 후광 효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부정평가, 강한 부정평가가. 그러면은 이걸 돌파하려면은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져야 되는데. 매듭을 져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이번에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그러니까 모레, 그러니까 4일에 사전 녹화해서 설 연휴 이틀 전인 오는 7일에 방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설 연휴 밥상 전에 이 밥상에 여러 가지 이슈가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김건희 특검이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 부르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것도 되게 크죠.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냥 명품백에서 끝날 것인지 그것도 뭐 적지 않은 이슈가 될 텐데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어떤 대책 그리고 수사를 원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께는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설명 내용도 그렇지만은 지난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가름을 했었고 올해는 KBS와의 대담. 특정 언론사 만나서 대국 메시지를 내놓게 되는 건데 이 방식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네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이제 어떤 물론 이제 뭐 지상파 큰 언론사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요새는 또 작은 언론사들도 나름 목소리가 있고 그 언론을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자주 보고 계신 국민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종이신문만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하시는 뭐 근로 환경 때문에 일하시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열어놔야 된다. 또 기자분들이 그런 어떤 작고 큰 언론사에 계신 기자분들이 똑같이 국민들의 궁금함을 또 풀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특정 언론사만 한다. 이건 되게 좀 그러네요. 이거 지금 역사적인 2024년인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녹화고 대담이다. 그러니까 녹화 방식이니까 불편하고 좀 어떻게 보면 송거처럼 날카로운 질문 그런 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 대통령실 지금 말입니다. 정부에서 언론을 대하는 모습이나 또 계속해서 이제 언론사에 대한 법정 제재까지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그런 보도 취재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부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 내용 과연 글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속 시원하게 아니면 이해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관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은 대통령을 일부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도 언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왜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열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열려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 조금 아쉽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음 주로 예정된 설
연휴, 그러니까 설 연휴 밥상에 어떤 내용이 올라갈 것이냐, 예. 대통령의 해명이나 설명 이런 것들, 의혹에 대한 이런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 맞아 그렇구나 긍정하는 분들이 많아질지 아니면 예.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아니 그렇게 끝날지 조금 답답한 건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해서 나서서 국민분들께 네. 많은 국민분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부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걸로 보면 대언론관이 그 국민을 보는 우리 주권자 국민을 보는 그런 것까지 그냥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오판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맞습니다. 거. 여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갤럽의 여론이 바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29%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왔다. 예. 이 20%대, 그러니까 30% 우리가 뭐 초중반 얘기를 했었지만 20%대 뭐 지금 후반 29%지만 이 숫자가 주는 이 무게감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30, 20.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네. 20%대 하락이 있다라는 여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저기 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덜컥할 거예요. 마음이 그냥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더 빠지면 네. 이게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 급락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 초반까지 빠지면은 그러면 이게 우왕좌왕 난리가 납니다. 20% 초반. 그리고 20% 선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이게 여론조사에서 나온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탈당해 주십사 하고 찾아가는 당 대표, 네. 뭐 당의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여권 뭡니까 뭐 고문하시는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원로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상임 고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탈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레임덕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건데 네. 과연 29%가 반등할 수 있을지 더 빠질지는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민생 이 부분이 지금 뭐 유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9%로 긍정률이 하락을 했다. 20%대가 됐다라는 걸 전해드리면서